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추론해서 읽어내는 능력, 그게 비문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이 실제 대학에 입학하셔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제시문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이 제가 촬영일이 8월 30일이니까 이제 곧이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11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제시문 면접 고사를 보러 다니시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활동 마치실 거 있으면 마치시고 하면은 실제로 제시문 면접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좀 더 필요하고 또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PT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하면서 좀 놀랬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출제를 같이 하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휴브렌 블루노트에서 만들어냈던 파이널 문제와 실제 기출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표 자체가 아예 똑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냐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모의였습니다, 저희. 그래서 홉스테드 문화 차원 이론에서 가지고 왔던 한국과 미국의 권력거리 척도, 개인주의, 그리고 남성주의,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장기 지향성에 대한 척도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2021년도 연세대 기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권력거리, 그리고 개인주의 척도를 쓰고 있고, 문항 해설을 봤을 때도 홉스테드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어떤 범죄를 법이나 제도나 혹은 사회적 규제가 혹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에서 형벌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라 그래프에 드러난 사회현상, 그리고 사회현상이 이런 소년 범죄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2년이었는데 2024년 법을 준수하는 행위의 전제 조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형법, 처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높게 하면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하냐,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고 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사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소재 자체가 좀 비슷했던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접근 방식이 굉장히 비슷했던 유형인데 2023년 블루노트 파이널에서 만들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데이터 값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애초에 합리적인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냐, 혹은 휴리스틱은 없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시문 가가 그래서 평균값의 문제점, 그리고 제시문 다가 이제 그 통계청 발표에 대한 잘못된 주장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거였고, 출제하고 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항을 해설하고 그리고 예시 답변을 항상 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회적 통계 수치가 실제 현상을 얼마나 담보하는지를 평가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는데, 실제로 2024년 서울대 인반전형 사회과학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편향성의 문제가 문제 1번이었고요. 그리고 편향된 자료 해석의 한계점이 문제 2번이었습니다. 이게 맞췄다고 해서 혹은 접근 방식이 같다, 소재가 같다, 지표가 같다라는 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괴는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 수능 14번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풀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 문제와 이 지문을 푸는데 아는 개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든지 L그래프라든지, 물론 뭐 최소 제곱법 정도는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추론해서 읽어내는 능력, 그게 비문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이 실제 대학에 입학하셔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측정하겠다는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클라이버의 법칙을
아는 친구가 얘를 더 잘 맞췄을까요? 생명과학이나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탐구에서 어디인가에 어렴풋이 들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맞췄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EBS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생물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경제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중을 했냐? 적중은 했는데 적중보다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내가 제시문에 있는 특정 개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제시문 면접고사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좀 노린자가 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맞췄어요? 맞춘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맞췄어요? 라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총 3가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제시문의 유형과 문제의 개형을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준비할 때도 이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책에서 일단은 기본 전제로 갖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듈화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연세대 기준으로 제시문 가나다라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나나는요, 어떤 특정 철학, 사상, 견해, 논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가와는 다른 견해가 나와야 돼요. 이 2개가 비슷하면 안 돼요. 이 2개가 비슷해버리면은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나는 어떤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론부예요. 이론부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다와 라쯤이 현상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다에서는요, 어떤 특정 사회의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화일 수도 있고요. 연구, 사례일 수도 있고, 실험이나 아니면 작품을 통해서 고려대처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 1번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제시문 다에 묘사된 문제를 평가하세요. 문제 1번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 2번은요. 제시문 라에 묘사된 혹은 제시문 라에 설명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평가하세요. 이게 문제 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전형적으로 그렇게 구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론부에 있는 녀석들은 달라야 될 거다. 왜냐하면 다면적 사고라고 입체적 사고를 하고 병렬적인 분석이 되려면은 이거 자체가 병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현상부에 있는 문제는요. 얘도 사회 문제고 얘도 사회 문제인데 얘랑 얘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현상의 골자가 거의 비슷해요. 표현 방식이 다른 것 뿐이겠죠. 여기가 만약에 대화나 연구 실험 작품이었으면은 여기는 데이터 분석이거나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론부에 있는 걸 바탕으로 현상이나 문제 상황과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경우의 수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가 있으면 기존에는 이렇게 제시문 가와 나는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하고 나서 다를 평가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론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신유형은 이 현상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합니다. 아니, 현상을 어떻게 비교하지? 비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많이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든 제가 봤을 때는 제시문의 수가 n개라고 하면은 n 컨비네이션 이거나 아니면 3개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하면 가나다 비교하라고 하면요. 아니면 n 컨비네이션 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의 모듈화가 성공된다면 그러한 제시문 모듈화가 이미 되어 있는
재심 면접고사를 준비를 한 친구들이라면은 답변도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작년도에 있는 제가 이거 갖고 왔거든요.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가와 나가 상반된 주장을 했겠다라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재심은 가와 나가 어떤 지점에서 상반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1번 보실까요? 라의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무슨 소리예요? 그림 2는 결과인데 그럼 그림 1이 뭐겠어요? 그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나 통제 변인 정도가 될 거예요. 얘가 그렇게 따지면은 종속 변인이자 결과가 되겠죠.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줘야 되고, 그런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결론이 어떠한 미닝을 갖고 있는지, 함의를 갖고 있는지 나의 언어로 규정해 주는 게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예요.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주장을 평가하세요. 이거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평가하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지지하고 비판하는 소리인데, 우리 이미 재심 나의 주장은 문제 1번에서 했거든요. 그 문제 1번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어떻게 이 5분 준비 3분 답변이라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빨리 할 수 있냐. 빨리 주장을 추론해버리고요. 만들어진 주장을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 매트릭스 빨리 만들 것 같아요. 저는요, 연세대 기준으로요,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2분 30초 안에 시킵니다. 2분 30초 안에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그거 가지고 남은 2분 30초 동안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 번 반복하는 친구들은요, 2분이면 끝납니다, 거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 분석,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통제 변인 때문에 종속 변인인 그림 2의 무엇인가가 달라졌다. 이게 결론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제시문 라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은 이런 이 인과 혹은 결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나의 지지를 받거나 비판을 받고, 다의 지지를 받거나 비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매칭만 시켜주면 돼요. 지지 비판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됩니다. 이걸 못하겠다고 한다는 소리는 진짜 학업 능력이 없는 거겠죠. 오늘 1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 저희가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면접고사를 보는 게 한 짧으면은 뭐 한 3, 4일, 그리고 좀 길면은 한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능 보고 나서 1차가 됐어요. 최저도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능 보고 나서 면접 고사일까지 저랑 10번 수업을 한다 칩시다. 10번 저랑 선생님이랑 수업을 직강으로 1대1로 수업을 하는 친구를 붙여놓을 수 있냐? 저는 열심히 어떻게든 하겠죠. 뭐 결과에 뭐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이 9월 이제 8월 말이니까 이제 내일부터가 9월 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9월 1일부터 11월까지 10번 저랑 수업한 친구는 못 이긴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이다, 20번이다, 몇 번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긴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새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약간 좀 킹받는 경우인데, 아니 친구들이 멋있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휘 표현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얘기가 되어 있고 아카데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의 답변이잖아요. 다 모든 면접고사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 이 재심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이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정도에는 스타트를 빨리 해서 어떻게든 10월 중순 안쪽으로, 저희가 추석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특강을 포함해서 9월 모의고사 이후 10월 추석 특강까지 해서 답변을 안정적으로 시간 내에 하는 거를 기획을 해 놓으시고, 저는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 수업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능 잘 보고 오시다가 수능 이후 파이널 때 다다닥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찍는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준비했어요. 아유, 이거 1차 되면 그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했고,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찍은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유형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적중했냐,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게 구현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신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그리고 신유형에 대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같이 좀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1강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이었습니다.